자, 이 시간에는 194쪽을 펴보세요. 페이지 194쪽에 나오는 그 해석과 의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과 의도. 자, 194쪽. 일단 여러분 이제 해석과 의도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이 해석과 의도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이 동전의 양면이냐면, 일단 해석이란, 이건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해석과 의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래서 이 해석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그러한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구체화된다. 자, 이게 이제 해석이고, 의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석 전, 해석 중, 해석 후로 추정되는 어떤 의미의 경향성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작가가 쓴 의도는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독자는 다양하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생긴 게 막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새 부리가 있으니까 그걸 새로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귀가 이렇게 토끼 모양이잖아요. 토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뭐 루비네 컵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막 있을 때 이거를 이제 그 보면 그 이쪽만 보면 컵인데 이쪽만 보면 컵인데 이쪽만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루비네 컵이에요. 루비네 컵. 그러니까 작가는 어떻게 썼는지 생각을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는 독자가 이것을 다르게 다양하게 해석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해석과 의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리인가 토끼인가가 이제 이런 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194쪽을 보겠습니다. 194쪽. 그래서 오리인가 토끼인가 나왔죠. 시를 문학으로 다루고 해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자, 그다음에 이건 번호를 좀 매겨주세요. 첫 번째 줄 끝에 1이라고 시라는 장르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 1번이 장르라는 건 갈래라는 뜻이고요. 그럼 세 번째 줄에 보면 한편에 그래서 이제 시라는부터 쭉 해서 내포한다. 거기까지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 한편에부터 쭉 해서 전제로 한다. 자, 이게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줄 내려가서 끝에 한편부터 쭉 내려가서 유형화 형태를 만드는 거 여기까지가 3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밑에 이제 시가 하나 나오죠. 빨래 넣는 여자라는 어느 배로서의 하루 창비 1996 강은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햇빛이 바리움처럼 쏟아지는 한낮 한 여자가 빨래를 널고 있다. 그 여자는 위험스레 지붕 끝을 걷고 있다. 러닝 셔츠를 탁탁 털어 허공에 쓱 문대기도 한다. 여기서 보니 허공과 그 여자는 무척 가까워 보인다. 그 여자의 일생이 달려와 거기 담요 옆에 펄럭인다. 그 여자가 웃는다. 그 여자의 웃음이 허공을 건너 햇빛을 건너 빨래통에 담겨있는 우리의 살에 스며든다. 어물거리는 바람, 어물거리는 구름들. 그 여자는 이제 아기 원피스를 넣는다. 무용수처럼 발끝을 고추세워 서서 허공에 탁탁 털어 빨랫줄에 건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그 여자의 무용은 끝났다. 그 여자는 뛰어간다. 구름을 들고. 이렇게 나오는 그 빨래 넣는 여자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
그 바리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알약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종의 바리움이라는 게 일종의 신경 정신과에서 이제 주는 그 알약 이름이 이거 약입니다. 약. 바리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약이고 단축 모양이고 샛노란 빛깔이에요. 그래서 그 빨래 넣는 여자가 움직이는 시공간의 변화를 쫓아가면서 관찰한 내용이다. 여자가 빨래를 넣을수록 그 몸짓은 허공에 가까워 보인다. 여자 일생이 달려와 널어둔 담요 옆에 펄럭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담요를 이렇게 널면 담요를 이렇게 여기다 널었다고 칩시다. 그럼 바람이 막 불면 어때요? 계속해서 펄럭이죠, 담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여자의 무용은 아기 울음소리로 끝날 참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빨래 널기와 인생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심리학이나 도상과 관련된 책에서 착시라고 나왔고요. 여기 가로에 보면 이제 일루전인데 이게 이제 어떤 데 보면 일루션이라고 쓴 게 아니라 일루전이 맞습니다. 환상이라는 뜻이죠. 일루전. 그래서 이제 그 언뜻 보면 잔인데 검은색에만 주목하면 루빈의 잔. 멀리서 보면 기치 달린 모자를 쓰고 그 고개를 돌린 채 목 부위만 보인 여인인데 가까이서 보면 레브리코의 입술을 가루로 담은 늙은 여인의 그림이다. 넘겨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단락 196쪽입니다. 자, 거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 장에서 살펴볼 사례가 오리 토끼 착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그 그림 있죠. 이렇게 나온 거 이런 거. 이게 불이라고 써보세요. 그다음에 이게 눈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 오리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기 포커스를. 근데 이 눈을 포커스를 두면 이게 뭐예요? 귀로 보이죠. 귀로 보이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부리에 초점을 두면 거기다 써서 부리를 초점을 두면 이게 그 오리가 되는데 눈에 초점을 두면 이게 토끼가 된다는 거죠. 그림을 잘 보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비트겐슈타인의 도형 또는 곰브리치의 도형으로 알려져 있고 그림을 실내로 둔 비트겐슈타인은 보는 사람의 경향이 그림을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판단한다. 그래서 편견과 배제로 이어진다. 오리를 보는 동시에 토끼를 볼 수는 없다.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장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세계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보는 관점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다. 자, 197쪽. 그런 내용으로 쭉 써놓은 거니까 읽어보시고,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시죠. 197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에 따라 우리는 인간은 세계의 의미를 해석할 때 사전, 미리 전제되는 시각에 의존하며 서로 다른 견해를 넘나드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비트겐슈타인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건 원래의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곰브리치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비트겐슈타인 네모치시고 곰브리치 네모치세요. 197쪽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의 첫째 줄 토머스 쿤 네모쳐놓으세요. 토머스 쿤, 곰브리치, 비트겐슈타인. 이렇게 사람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이걸 말한 사람이 누구냐. 자, 그래서 곰브리치가 강조한 것은 보고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의미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전제된 의미를 재확인하려는 의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앞에서.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 자,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이걸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자, 이 패러다임은 준거의 틀. 그렇게 이제 보통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일어나는 그런 세계관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오리 토끼를 이야기하죠. 게스탈트. 이 게스탈트 심리학할 때 이 게스탈트는 독일어인데 독일어의 영어가 아니고 형태란 뜻, 형태. 게스탈트란 말이. 그래서 이제
인간은 주어진 정보를 의미 있는 전체로 지각하려 한다. 심지어 인간에게는 욕구나 감정조차도 통합된 인격의 부분으로 간주하려고 한다. 그래서 쿠는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건 간에 이러한 전환이 일어나는 기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론을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 비트겐슈타인과 곰브리치와 토마스 쿤의 이야기를 꼭 알아두시고요. 자, 198쪽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둘째 줄에 보면 해석과 의도의 문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준과 그것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유의미한, 의미 있는, 여기 지금 그 198쪽에 나오는 그 셋째 줄에 유의미한, 이거는 의미 있는하고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쓴다면 meaningful이죠. 그러한 그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시인은 전체를 지각할 수 없을 뿐더러 전체를 지각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9쪽. 나는 흰 것을 보고 너는 검은 것을 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우리가 쓰는 말, 거기 우리가 쓰는 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우리가 쓰는 말. 자, 이걸 이제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언어죠, 언어. 그래서 언어와 이해 사이를 끊임없이 진동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하고요. 이 스탠리 피시는 그 문장이 끝나고 남는 것은 문장 자체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탠리 피시는 여러분이 그 문학 비평론에서도 공부를 하셨죠? 독자 반응 비평 이런 데서. 자, 199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래서 그 시에서 구조와 형식이 중요한 것은 내용을 조명하는 표현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모든 문장의 형식은 그 자체로 가리키지 않는 존재를 지향한다. 그쪽을 나간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애매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해요.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여섯째 줄에 있죠. 밑줄 치세요. 시는 의미를 명료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죠? ambiguity. 자, MB가 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갈래길. 그 다음에 이거를 중의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세요. 200페이지. 200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PC의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한 여섯째 줄에 시쓰기 과정과 이제 일치한다, 밀착한다. 맞죠? 오리일 수도 있고 토끼일 수도 있다. 같은 걸 보고 희다고 할 수도 있고 검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해석의 의도를 드러내는 문장이다. 스스로 구조와 형식을 의식하고 있고 한계를 곱씹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 너무나 유명한 시죠. 십자가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 201조. 자, 여기 보면 십자가 두 개가 나오죠. 앞에 십자가 하나 나올 거고 끝에도 나오죠.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러면 앞에 있는 십자가는 이거 뭐냐면 제도적 상징이죠. 근데 뒤에 나오는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할 때는 개인적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201조. 십자가는 운동주가 태생적으로 밑줄 치세요. 품고 있는 종교성과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이산을 가리켜요. 이산. 헤어지는 걸 이산이라고 하죠. 한자로 쓰면 떠날 이자에다가 흩어질 산자죠. 이산. 이산 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기민하는 십자가를 고대 문맥적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202쪽. 김용직은 윤동주를 김수월, 한용운 이상, 서정주와 비교해서 구원의 희망이 없는 상황 이렇게 표시한다. 또 마광수는 사형도구인 십자가라는 언어적 맥락에서 이탈, 개성과 체험은 물론 시적 표현 방식을 경유한다. 유성우는 십자가 후반에서 순환과 희생을 받아들이기로 다짐하는 결이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냐? 이런 것도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고통이죠, 고통.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쓴다는 것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메고 올라가는 것처럼 나에게 닥친 고통, 고난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도 없다. 이거 뭡니까?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203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십자가 같은 날 쓰인 눈 감고 간다. 태초의 아침. 아침은 아침이라고 써주세요. 아침과 같은 말이에요. 아침은 아침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작품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도 쭉 여러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편의 시를 썼다. 태초의 아침에서는 겨울 전신주의 이명은 귀 울림이에요. 영어로 이제 이걸 이어레이크라고 하는데, 귀가 울리는 거죠. 이명이니까. 화이트 노이즈를 하나님 말씀 내지는 계시로 듣는 화자가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제 계시 이후의 다짐 이런 것들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3쪽의 마지막 단락, 그 십자가라는 제목과 시의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선명하게 들어온다. 구약 성서에 알레고리. 자, 알레고리라는 건 1대1 비유를 가리켜요. 여기 지금 알레고리라고 써졌는데 1대1 비유. 바로 이런 하나의 뜻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 씨 뿌려야겠다, 그리고 땀을 흘려야겠다는 구체적인 결의로 끝을 맺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운동주의 시를 통해 가닿은 내면의 깊이와 밝기를 비교적 수사적인 거기 204쪽에 보면 셋째 줄에 수사적이란 말이 있어요. 수사적이라는 건 장식적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게 없이 이제 쭉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작은 시쓰기예요. 거기 그 3번에 나오는 시작은 시쓰기라고 써서 시쓰기를 시작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쓰기는 의도를 동기화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시를 쓰려는 동기는 메시지, 아이디어 이런 게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메시지도 있어야 되고 그곳에 아이디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세 번째 줄에 좀 밑줄 치세요. 세 번째 줄에 조나던 컬러는 문학의 일차적 특징은 언어를 전경화한다. 자, 전경화라는 것은 이제 포그라운딩이라고 하는데 앞을 배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좀 한자로 써주세요. 전경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205쪽. 205쪽입니다. 거기 이제 인용 바로 밑에 보면 이승우는 어떤 이론이나 설명으로도 뒤흔들 수 없는 감정적인 끌림이 시적 해석에 신빙성을 부여한다. 쓰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계영의 작품 샘에서 세계의 입구를 찾아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창밖에 그는 공을 던지러 온다. 날아간 공은 다시 줍지 않는다. 날아간 공은 사라진 공이 되도록 둔다. 나는 반토막의 어둠과 그렇다고 반토막은 아닌 빛과 함께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자, 206쪽입니다. 공은 멜로디언 속에 보이는 호흡처럼 주름주름 굳어가고 있었다. 공의 맞은편이자 빈 가슴이 되기 위하여 후투 쏟아지고 있었다. 미래라고 부를 수 있는 상상은 한 번쯤 살아본 듯한 인상을 주었다. 창밖에는 빈볼이 쌓여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토막의 어둠, 그렇다고 반토막이 아닌 빛과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쭉 읽어보시면 어떤 시인의 나름대로의 나 자신의 어떤 내면 의식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시인의 내면 의식을 이 시 속에다가 잘 드러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207쪽을 펴서 보십시오. 207쪽. 그래서 이제 207쪽에 보면 그런 그 상상이죠. 거기다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 좋은데 나의 상상. 나의 상상이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07쪽에 그 세 번째 단락 첫째 줄 상상 동그라미 있어요. 그 다음에 밑줄 그는부터 쭉 해서 이른다까지 둘, 셋, 네 번째 줄 이른다까지 밑줄 치세요. 그래서 공을 던지고 공은 그도 나도 모를
어딘가에 쌓여가죠. 그의 공전지기는 지켜보아야 하는 나의 의식 속에서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나의 상상은 그의 공전지기를 완성하기 위해 맞은편 저쪽을 그려내기에 이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는 그 뭐랄까, 그가 던진 공이 쏟아져 내리는 미래에 대한 나의 상상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거기다가 207쪽에다 좀 쓰시면 좋은데 그 밑에 마지막 부분에 그가 던진 공이 쏟아져 내리는 미래에 대한 나의 상상.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오버랩이 돼서 잘 나오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창작론을 공부를 하실 때는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방송 강의를 쭉 한번 들어보시고요. 방송 강의를 시창작론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를 좀 읽으셔서 이 시 속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분이 좀 스스로 많이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보지 마시고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많은 이렇게 시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